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뒤꿈치 통증이 생기신 거예요. 제가 네. 농구를 시작했거든요. 농구.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님들께서 항상 좀 불편해하시는 발 변형, 발 통증, 그리고 하지 정렬, 보행상의 이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된 질문들 Q&A 형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졸 골통이란 뭘까요? 이거 제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앞쪽하고 뒤쪽하고 나눴을 때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이제 중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중족골 통증이라고 하면은 중족골의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 중족골을 메타타살이라고 하고요. 중족골의 앞쪽 부분, 이 부분이 바닥면에 닿았을 때 생기는 통증을 저희가 중족골 통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발바닥 혹시 굳은살 같은 거 없으세요? 저 있어요. 굳은살이 생기고 네. 좀 심하신 분들은 티눈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 물집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뒤꿈치 통증이 생기신 거예요. 한 그래서 번씩 딱딱한 신발 신으면 뒤꿈치도 물집 잡히거든요. 잡히시죠. 네. 그 이유가 처음에는 앞쪽 편으로 무게를 좀 더 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점 뭐 굳은살이 생기거나 물집이 생긴다는 건 앞쪽에 압력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좀 옮기게 돼요. 제가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1단계 여기 앞쪽에 어떤 불편함이 생겼던 게 먼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내 앞쪽에 가해진 압력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거는 내가 신발을 뭐 이렇게 힐이 들어가서 앞쪽으로 압력을 많이 가게 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발 관절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내츠 가치도 있지만 여기 외츠 가치도 있고 앞쪽에 이 부분에 횡아치가 또 있어요. 이 앞부분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면 손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이. 그런데 이 부분이 깔아앉아서 이렇게 눌려버리게 되면 손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발 횡아치가 무너진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중족골 앞쪽 부분이 내려앉으면서 지면에 많이 눌리게 되면서 통증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얘를 낫게 하려면 이 중족골을 이렇게 밀어 올리면 되겠죠. 얘를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왔구나. 이 공간,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무너지는 걸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 앞쪽에 닿는 부분들이 내려가서 앞쪽에 눌리는 형태 때문에 이 부분에 물집이 생기고 티눈이 생기고 뭔가 뻣뻣해지는 그런, 또는 압력 통증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드릴 수 있는 어떤 효과.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여기 중족골을 영어로 이제 메타타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인솔 판매처들에서 써놓은 걸 보니까 이제 메타타살 패드라고 적혀놓은 것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깔아서 붙이는 패드예요. 1단계는 관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횡아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솔 형태. 2단계는 이 부분을 좀 뭔가 커버해 드릴 수 있는 쿠셔닝이 있는 패드를 쓰시게 되면 훨씬 중족골 통증은 경감시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발 앞쪽에 적절하게 무게 중심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뒤꿈치 쪽으로 가해진 압력도 줄어드니까 양쪽의 어떤 통증을 같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중족골통이 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칠까요? 중족골 같은 경우는 발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발 뒤꿈치 쪽으로 우리가 무게 중심을 옮길 수도 있고, 또 걸어갈 때 뒤꿈치에서 앞쪽으로 힘이 이렇게 이동해 가거든요. 이렇게 걸어 나갈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런 밑창인데, 발 가운데 부분이 아프면 제대로 딛지를 못하는 거죠. 외측 보행이라고 부르는 힘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신발이 바깥쪽으로만 달아나가는 분도 있고,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쓰면서 지면을 딛지를 못하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걸음걸이 형태가 발이 이렇게 퍼지면서 지면을 이렇게 끌면서 걸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면서 걷게 되죠. 계단, 이런 어떤 단차가 있다거나 바닥면에 노면이 약간 비틀어져 있다거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걸려서 잘 넘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시는 데에도 발 중족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통증이나 압력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꾸 걷게 되시면 그 종아리도 약해지고 허벅지도 약해지고 힙 근육도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까지 이렇게. 저 허리 통증 있네. 허리를 받쳐주게 되는 이 힙 근육을 우리가 굳이 단련을 하지 않더라도 잘 걷게 되면 종아리,
허벅지, 힙 쪽으로 둔근까지 사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걸을 때 운동선수들 특히 굉장히 그런 쪽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흑인들이 달릴 때나 이럴 때 보시게 되면 네. 힙까지 막 이렇게 움직임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 그게 계속 근육이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행이 틀어지게 되면 그 근육 자체의 사용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엉덩이 근육을 안 쓰고 그냥 걷는 그쵸. 거랑 똑같네요. 퇴화되는 거죠, 점점 약화가 되면서 네. 그걸 이제 받쳐줘야 되는 이제 허리 쪽에서의 근력들이 힘이 약해지다 보면 이 복부 쪽도 약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세가 점점 이렇게. 진짜 딱딱 전데요. 제가 처음 이런 것들 접했던 게 20대 중후반? 중후반? 네. 그래도 일찍 접했네요? 그 시절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한 사람들은 잘 없었죠. 해외에서 뭔가 이런 기능성화, 컴포트화들에 대한 어떤 개발로 들고 왔던 소재.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사실 접했던 게 메모리 폼이라는 소재였어요. 그럼 메모리 폼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폼이 거기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까는 형태 또는 인솔의 그 위치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기획자들마다 다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바닥 소재를 지금 6개의 소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레이어를 올리는 것들도 다 이유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의 충격 흡수가 필요하다. 땀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흡수 속건이 빠르게 말라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발을 잡아줘야 된다. 충격 흡수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 다 다른 소재들을 각각의 층마다 놓고 배열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획해서 조합해 놓은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발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발 부분에 있어서의 변형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형태가 가장 좀 도움이 되고 어떤 소재를 쓰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본 부분이 이 하나핏 인솔 형태이고요. 고관절 통증이 있으세요? 고관절이 여기예요, 여기. 네, 있어요. 있어요. 양반다리 한 5분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발아치가 무너지고 오다리 부분들이 휘어지는 부분들이 발이 외측으로 또 회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고관절 부분도 또 돌아 나가거든요. 우리가 일어서서 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게 되면은 이 고관절, 힙 조인트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몸의 중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뼈의 위치들도 다 이렇게 또 변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어떤 움직임과 제대로 맞지 않게 이렇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눌러 들어간다라거나 너무 빠져나간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움직임에서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통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혹시 고관절 통증이 있는데 앞바다리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아니, 괜찮죠. 안 괜찮아요? 네, 그거 안 좋은 거네요? 앞바다리를 한다거나 또는 다리를 약간 W자 모양으로 이렇게 앉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앉게 되면은 또 이렇게 안짱다리 형태로 많이 몰리기도 하고 다 부정렬 형태로 틀어지는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럼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좋을까요? 1번 안 앉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앉는 게 제일 좋고 굳이 바닥에 앉아야 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발의 위치를 약간 앞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발을 너무 내 몸 쪽으로 당기지 마시고 쿠션이나 뭐 어떤 그 방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그 엉덩이 힙 뒤쪽 편을 약간 올려주시면 좋아요. 바닥은 가능하시면 안 앉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고관절하고 발하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 그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건강하게 걸어야 될지. 팔자 모행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고관절의 헤드나 이런 부분들은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움직여야 되는 형태로 골반 주위에서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럴 때 움직임에 대한 개선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폴 워킹을 좀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폴 워킹? 폴을 양쪽에 디딤으로써 우리가 한 다리가 떴을 때의 어떤 불안정성을 양쪽에 있는 폴이 얘가 계속 지면을 같이 디뎌주는 거예요. 왼다리가 떴을 때는 오른쪽 폴이 짚고 왼다리가 딛고 왼팔이 나갈 때 오른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짚어주고 그래서 한 다리를 들어도 몸의 안정성을 가해주는 형태. 그렇게 가해주게 되면 11자 형태로 바르게 나아가고 몸의 상체까지 잘 로테이션 하면서 원래 움직여야 되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 안정성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왼발? 예, 발. 예, 그렇죠. 얘는 얘 옆에 있고 얘는 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팔 같은 경우는 오른다리 옆부분에 있는 거고 오른팔은 왼다리 옆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오른다리가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걸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한 2, 30분만 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냥 걸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표님은 이걸로 많이 걸으셨나 봐요. 저는 이런 걸로 교육들도 많이 네. 하니까 고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반대쪽에서 손하고 지팡이가 먼저 짚어주기 때문에 얘를 딛고 내리게 되면 이쪽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가죠.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다리를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상체까지 이렇게 같이 쓰기 때문에 몸이 일자로 똑바로 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세요. 폴 워킹을 좀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고관절하고 무릎, 발목, 그리고 발까지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까 걷는데, 조금 걸으니까 살짝 골반이 풀어진 느낌? 하지에서 바라보게 되면 엉덩이 쪽에 근육 사이즈가 제일 크잖아요. 큰 근육들을 많이 사용해야 근육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잘 돼요. 그래서 힙이 움직여주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골반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허벅지도 부드럽게 들어 올려지고, 그 근육이 사용되면서 종아리도 자연스럽게 또 발을 지면을 차고 올라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외국인들은 엉덩이가 크잖아요. 네네. 좀 엉덩이가 좀 발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다리가 건강한 거예요? 근육 사이즈가 큰 쪽이 근육이 활성화되고 쓰기가 편한 형태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부분들의 어떤 강점이 있긴 할 수 있죠. 발이 이렇게 타고나면 뭔가 발이 봤을 때 슬림하고 예뻐 보이긴 한데 내가 안정성을 취하는 데는 조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고난 어떤 유전자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네. 굉장히 좀 하지 정렬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저희보다 먼저 알고 있지 않았을까. 2000년대 이 그 초중반 지나고 나면서 도입을 해서 한국에 처음 소개를 했을 때 국내에서는 정말 생소하셨거든요. 우리도 추후 미래에는 그럼요. 오다리가 많이 없어지고 하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최근에는 뭐 초등학생 좀 더 막 빠르게는 뭐 한 유치원생 단계에서도 선생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예방적으로 막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또는 뭐 병원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한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굉장히 연령대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단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는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빨라진 게 아닌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의과학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찾아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평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하냐고. 네. 인솔로 얘를 잡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 형태들이 보상작용에 힘을 작용시키기 때문에 뭐 너무 무릎이 모여버린다든지 벌어져 버린다든지 다른 쪽으로 힘이 계속 전가돼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발바닥 부분에서의 어떤 안정성과 충격 흡수를 일단은 먼저 잡아야, 그래야 11자 보행이든 뭐든 내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바닥에서 어떤 안정성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쪽에 힘을 줘서 내가 아무리 걸어보려고 해도 그거는 개선이 안 되는 거죠. 힐을 이제 안 신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만일에 힐을 신으셔야 된다면 네. 5cm 정도까지. 힐용 또 인솔이 따로 있어요. 발하고 발목 부분에서의 좀 안정감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 걷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힐하고 운동화를 저는 같이 가지고 다니는 걸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걷는 노면, 아스팔트면이나 지하철 같은 데서 힐을 신고 걸으시면 안 되죠. 뭐 어떤 장소에 들어간다? 그럼 그 입구에서 갈아 신고 들어가죠. 해외에서 어떤 뭐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네. 체인지 타임이 언제인지를 꼭 물어봐요. 저도 처음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어요. 다들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정말 나는 12cm가 신고 싶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만 신으시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갈아 신으시고, 그래서 운동화 신고 집에 가시고. 뭐 이런 형태로 쓰시면은 훨씬 더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거 무릎 통증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꺾어지는 부분들에서의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뼈와 뼈를 잇고 있는 이제 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느슨해지거나 어떤 부분은 짧아지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염증까지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주변부의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관절이 확 꺾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럼 주변부 근육이 뻣뻣해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통증을 많이 일으키고, 증상 상태가 뭐 한 2주 이상 계속 진행된다면 그 정형외과 같은 데 가셔서 한번 찍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안에 염증이 있는지 아닌지. 염증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병원에서 해야 되고,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시게 되면
정렬상의 문제 때문에 생겼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이제 폼롤러 운동이거든요. 폼롤러를 허벅지 또 네. 무릎 아래쪽에 있는 이 종아리 이 부분 쪽에다가 놓고 허벅지 쪽에서도 충분히 그 근막 부분을 풀고 또 무릎 아래쪽에서 종아리 부분도 충분히 풀고 근데 전면만 푸는 게 아니라 구면도 풀고 또는 측면 부분들도 다 풀고 가능하면 본인이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아랫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일단 풀어주시면 주변이 뻣뻣하게 돼 있는 근육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해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뚝 떨어지거나 아예 안 느껴지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내전근 타이트한 거랑 네. 오다리랑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육이 타이트하다는 건 근육이 뻣뻣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뻣뻣해지면 그 근육을 쓰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력이 점점 약해져요. 내전근이 약화되면은 전체적으로 하지의 내측 부분에서 못 잡아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외측으로 벌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오다리가 생길 수도 있죠. 근육을 평소에 바른 어떤 정렬과 바른 이 가동 범위로 잘 쓰고 걷기만 해도 사실은 근육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하지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뻣뻣해지고 써야 되는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쓰면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막 달아나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더 안 쓰면서 근육이 더 줄어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니까 폼롤러를 잘 쓰시는 게 뭔가 하지 쪽에 생기는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쪽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의 정렬이 틀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틀어진 정렬 때문에 또 통증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의 고리가 걸리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자세 정렬을 좀 잘 잡아놓을 수 있는 형태로 서시는데 그냥 서는 거는 자기의 어떤 자력으로는 구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애를 통해서 일단 자세를 맞춰 놓는 거죠. 아까 알려드렸던 폴 같은 것도 좀 쓰면서 자세 정렬을 일단 잡으시고 걔가 잘 맞아진 상태에서 하지 부분에 폼롤러 같은 것들을 좀 쓰셔가지고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는 형태. 몸이 유연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기가 편해지고 그렇게 쓰게 되다 보면 근력은 또 향상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릎 통증 줄이는데 도움되는 신발 브랜드가 또 있나요? 어떤 하나의 브랜드가 무릎 통증을 무조건 줄여준다.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발 아치 상태, 발 지면을 디딜 때 충격 흡수가 어디가 안 돼서 이분이 어떻게 걷고 계신지 어느 부분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목이나 무릎 쪽으로도 또 연관이 됐는지 생체 역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움직임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잘 살펴보고 보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해봐서 그분한테 맞는 형태의 쿠션과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신발 구매하실 때 이 제품 신발 쿠션이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냥 저는 눌러봐요. 그렇죠. 네. 이거죠. 우리가 여기 올라가면 내 체중을 싣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점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2배, 3배의 힘이 가해져. 그래서 항상 꼭 신어보시고 이 쿠션성이 내 뒤꿈치와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인솔 쿠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미드솔과 아웃솔의 쿠션성까지를 같이 해서 발은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지를 아시려면 더 꼭 착화를 해보셔야겠죠. 인솔 같은 경우에 이 쿠션감이 3mm인지 5mm인지 7mm인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쿠션이 무조건 깊다라고 해서 충격 흡수를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 없이 내 발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내 느낌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남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네. 농구를 시작했거든요. 농구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릎에 무리가 갈 거 아니에요. 발에서의 어떤 질환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유전적 소임, 그 다음 아까 이 과도한 사용, 적절하지 않은 신발 피팅 요 3가지 형태를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농구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그냥 서면 내 몸무게 걷거나 좀 빨리 뛰면은 거기서 한 2배. 거기서 점프하면 점프 3배. 하고 이렇게 하면 2배에서 3배. 네. 점핑을 해서 바닥을 찍는다는 건 지금의 어떤 하지 정렬 상태나 발 상태에서 참 권하고 싶지 않은 운동이죠. 동발 아치가 많이 무너지셨는데 나는 농구를 해야겠다.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난 농구를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충격 흡수가 좀 잘 되는 형태. 네. 그런 형태의 지금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요 노란색 토론이라는 소재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소재 물질들 중에서는 충격 흡수력이 가장 좋아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원래 이 제품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네. 깔창인데요. 충격 흡수 소재가 지금 컬러가 다르게 돼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골프공이나 쇠공을 떨어뜨리면 얘가 충격을 딱 흡수하고, 그 다음 이 앞쪽 편 같은 경우는 하면 소재가 앞쪽으로 튀어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뒤쪽 부분에서는 충격을 흡수하고 네. 앞쪽에서는 몸을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걸어갈 수 있게. 네, 오늘 이렇게 유세아님하고 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또는 보행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객님들께 많은 이득을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